나이는 275살, 책 만든 지 155년, 1인 출판사 시작한 지 56년. 먹고 살기 어려운 책 세상에서 수없이 하다 망한다는 1인 출판사 중에 생존 자체로 존재를 증명하는 조금 오래된 언니들. 출판하는 언니들입니다. 편집자로 28년째 일하고 있고 메멘토 출판사 차린 지 12년 됐습니다. 메멘토는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인문사회 분야, 역사, 철학, 사회 비평 등등의 책을 내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저희 가지 출판사의 가지는 카인즈 오브 북이라고 할 때의 다양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1인 출판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혼자 하는 출판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책의 넓이를 좀 키우고 그리고 디테일을 좀 보강하는 그런 책을 출판을 해야 되겠다. 잡지계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출판을 시작한 거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좀 관심사 중심으로 인문 여행, 자연 생태, 그리고 좀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에세이 이런 세 가지 장르의 책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해화 1117이라는 출판사의 이름은 제가 해화동에 작은 한옥을 지어서 그곳에서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에 있는 숫자를 모아서 이름에 담았어요. 일제강점기인 1936년도에 지어진 한옥이고요. 2017년에 그 집을 만나서 직주일체의 삶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1994년부터 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2018년에 제가 독립을 해서 출판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2권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책은 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분야의 책이고 이제 국내 저자 위주로 책을 한 권 한 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많은 이제 선배 출판사들에서 나왔던 과학책을 읽고 자란 편집자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의 책들에서 비어있는 영역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 국내 저자와 함께 작업하려는 그런 책들을 꾸준히 기획을 하고자 하는데 생각하는 과학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과학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둬서 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수 책방이라는 출판사의 전은정이라고 하고요. 나무 목자의 물 숫자를 씁니다. 주로 생태 자연 환경 책을 만들고 있고요. 요즘은 정원과 농사 책을 좀 주력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1년 차 됐고요. 50여 종 정도의 책을 냈습니다. 그 쉽고 재밌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 생태적인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1인 출판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한 20개 좀 안 되는 출판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좀 많이 못 만나게 됐거든요. 답답했던 분들끼리 우리 언제 만나서 야외에서 산책이라도 하자. 그게 이제 우연하게 저희 5이 된 거예요. 자꾸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 성곽길도 걷고 그리고 뭐 경복궁도 걷고 뭐 이렇게 걷다가 작년에 서울도서전 참가 모집을 받을 때였는데 목수 책방 대표님이 나가고 싶은데 부스가 너무 커졌고 비용도 커져서 혼자 나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치킨 먹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럼 같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부암동에서 경복궁역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에 그냥 같이 참가하기로 하고 어떤 컨셉으로 할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거기서 할까? 그리고 출판하는 언니들의 모임 결성까지 그냥 다 한 번에 얘기를 하고 작당을 하게 됐어요. 외로웠던 거 있었던 것 같고요. 이현아 대표님하고 박숙희 대표님이 밥을 드시러 홍대까지 멀리 와주셨어요.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홍대에 되게 힙한 비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걷게 됐거든요. 밥만 먹고 막 앉아서 수다만 떨어도 충분히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한데 그냥 계속 그러기는 그래서 서울 성곽길 산책로가 좋은데 우리 거기를 하나씩 격파를 해보자. 정말 5명이 이렇게 모였고요. 근데 다들 걷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산책주의자이시고 못지않게 좋은 곳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게 서울 사대문 안에 계신 분으로서 좋은 길잡이가 되주셨고 박숙기 대표님 예전에 과거에 또 한 주름 잡으셨거든요. 이렇게 걷기 멤버로서도 거의 환상적인 조합이었고 걸으면서 몸이 좋으니까 서로 더 이야기도 유쾌하게 잘 진행됐던 것 같고 합을 맞춰서 뭔가 작은 거라도 해볼까 하면서 도서전에도 나가서 또 성공적으로 일을 잘 치르게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저희가 1인 출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큰 출판사보다 움직이기가 용이한 면도 있었던 그런 현실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나는 엔터리어. 그래, 그럼 아무도 나는 안 해줘? 아니,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 이제 어느 업계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사람은 저런 책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지켜보게 되는 편집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좀 오랜 시간 박숙희 대표가 그런 편집자였어요. 제가 94년부터 이 일을 하면서 한 30여 년 이제 일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편집자들이 들고 나죠. 한때 굉장히 빛이 나던 편집자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책을 냈던 분들도 계시고 유명세를 가졌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믿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편집자들은 물론 많지만 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한테 박숙희 대표는 이제 그런 분이었고, 박숙희 대표님이 낸 책들을 쭉 보시면 인문교양서로서 한 사람의 편집자가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숙희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촉수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잘 팔릴 만한 책 또는 이슈를 몰고 올 것 같은 책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책 또는 편집자로서 어떤 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의 결과인 것 같거든요.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라는 책이 박숙희 다음의 책이다. 요새 뭐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글쓰기의 최전선이나 한국 철학사나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메멘토 출판사의 컬렉션을 만들어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대표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내 평소에 나의 생각이야. 목수 대표님은 저처럼 잡지 에디터 출신이세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모양을 보면 되게 감각이 있으시다. 1차적으로 좀 느낄 수 있고요, 누구나가. 같이 책 만드는 사람으로 제가 조금 존경하게 되는 부분은 하나는 되게 공부하는 편집자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영역을 이제 뭐 정원, 농사 단단하게 잡아오고 계시는 이유가 본인이 1인 출판하고 되게 바쁜 와중에도 그 방통대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식물학 쪽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책을 만드는 면이 되게 존경스럽다. 자격증도 많이 따셨고. 또 하나는 매우 성실하세요. 저희 중에 아마 일하는 양과 따박따박 책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이런 걸 정말 강철같이 갖고 가시는 분인데, 그 와중에도 또 혼자서 크고 작은 도서전 같은 데를 또 혼자 다 다니셨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같이 도서전을 나가게 된 이유도 이제 목수 대표님은 당연히 혼자 또 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셨다가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1인 출판은 책만 만드는 편집자 역할이 아니라 마케팅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또 회계 택배까지 붙이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량을 정말 가장 잘 소화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조금 깊숙이 요즘 많이 만나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성품이 있잖아요. 다들 좋으신데 되게 품이 넓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아우르는 힘이 되게 크신 분이고, 목수 책방이 그 많은 저자들을 거느리면서 좋은 책들을 꾸준히 만들어 오는 힘이 그런 포용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 중에 SNS 팔로워도 가장 많습니다. 소통왕. 매출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게 좀 비극인데. 사실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너무 이제 목표나 계획에 집중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더 받게 되고 오히려 그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집중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뭐가 돼 있다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네.
항상 가지가 이제 생태책을 낼 때는 이번에는 어떤 좋은 책을 내셨나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생태 서점을 이제 좀 몇 년 같이 했었는데 김장훈 선생님 책 뭐 겨울 정원 같은 건 굉장히 당시만 해도 정원을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이제 전의 일이었는데 하나도 볼 게 없는 겨울 정원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되게 선구적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선구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리고 항상 좋은 책을 내시는 출판사로 좀 배울 것도 많고요. 카피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SNS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되게 우리 중에 제일 다정한 말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독자 친화적인 그런 워딩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실력이 이제 우리 팀에서 되게 발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좀 묻어가고 있습니다. 에디토리얼 최재형 대표님도 문학 전공이신 거죠. 뭐 그런 셈이죠. 그렇죠. 문학 전공자인데 과학책 낸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기존의 과학책하고 결이 좀 달라요. 과학기술학에 관한 책이고 과학을 메타적으로 접근하는 책들인데 마린걸스나 아니면은 그 겸손한 목격자들 저는 이 두 책을 굉장히 잘 봤는데 책이 아주 독특해요. 그런 독특한 색깔을 내면서 자기 길을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바탕에는 이분이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그 1인 출판하거나 혼자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중간에 지치잖아요. 꾸준히 그래서 저희가 이 모임을 하게 된 것도 최정 대표님이 계속 이끌어 말하자면은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는 그 뚝심이 있는 분. 그래서 그 에디토리얼이라는 독특한 브랜드가 이제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과 전공하셨는데 과학부서에 참석을 하시는 편집자 세계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좀 깊이 있게 트레이닝을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 한 분야에 특화된 편집자는 아니었거든요. 덕분에 이제 정말 연령대나 장르 다양하게 이제 좀 배웠죠.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한번 과학책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겁없이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얘기를 재밌게 하세요. 표현이 좀 진부해서 그런데 정말 활력소세요. 좀 힘든 면보다는 좋은 쪽을 보자,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자. 그런 면이 저희 4명한테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책도 보면 1인 출판사 편집자가 경력이 아무리 이게 오래됐다고 해도 이 정도의 물성을 가진 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책 자체와 사람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내시는 책과 정말 엄청난 저희의 동력, 이끌어가는 힘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하고 해주셔서 정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로 안중근 의사가 조명되기도 했지만 강주룡이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예요.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한 근대 초기의 여성으로 주목해서 읽어볼 만한 책이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를 우리 소설에서 만나기 쉽지 않다. 주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의지를 뭔가 관철시킨다는 게 특히 젊은 여성 독자들한테는 되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구조도 상당히 재밌어서 왜 드라마를 안 만드나 이제 막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평양 을밀대라는 누각이 있어요. 누각 지붕에 올라가 있는 한 여성, 치마 저고리 입은 여성의 사진이 31년도에 동아일보에 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인물이 바로 강주룡이고 실제 했던 인물이거든요. 20년대에 태어났고 자기보다 5살 어린 남편을 만나서 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맺어준 인연이랑 결혼하니까 만났는데 신랑이 의외로 이제 주룡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생긴 거죠. 신랑이 그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을 꿈꾸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같이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이에 그 쇠약해져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댁에서 엄청 구박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집을 뛰쳐나와서 자기 독립을 해요. 그래서 평양에 와서 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의식화가 되는 거죠. 임금 삭감에 반대해서 농성을 하고 나중에는 평양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평양 시민들한테 7시간 동안 그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은 아주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야기인데, 소설 자체는 주룡이 갖고 있는 어떤 비극적인 삶에 맞추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해 갔는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인물을 그리고 있어요.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선택했던 책입니다. 이유만 작가님이 쓰고 그린 책인데, 이유만 작가님은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별로 흔치는 않은 조류 세밀 화가예요. 야생 동물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게 새거든요. 그 새의 생태를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요. 쉽고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사실 요즘 기후위기 이슈가 갈수록 좀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내 것으로 삶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생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한 생물종에 대한 아주 깊고 그런 관심 없이 해결할 수 없다.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런 생명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위기를 이미 겪고 있는데,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인간 멸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닥칠 위기는 사실 그 위기를 이해하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동물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알려주는 책도 좋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그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동물이 있는 그 자연의 상태는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 실제로는 정말 다르거든요. 실제로 내가 하나라도 더 나의 피부로 접촉하는 거,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온 가족이 좀 같이 어떤 체험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생명에 대한 너무너무 이제 신기한 정보들이 가득한 책이에요. 자연 관찰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그냥 빠져들면서 막 읽고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사의 멸종이라는 책은 콜센터, 택배업, 뷔페, 청소 4가지 직업군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이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세요.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집에 와서 자기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냥 쭉 적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실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고, 택배야 뭐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의 세계가 아니냐 하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세계죠. 보통 글을 쓴다는 행위의 주체는 관찰자이기가 쉬워요. 평가하거나 또는 어떤 주의를 전파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데 이분은 그냥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또 이런 책들이 우리한테 주기 쉬운 설교 또는 비분 관계, 결기, 다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는 쓸 뿐. 독자가 읽고 각자 자기 나름의 깨닫는 바를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 튀어나갈지는 알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이 빨려 들어가는 속도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책은 원래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 책을 만나는 독자들한테 각자의 사고와 각자의 인식과 각자의 지향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른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우리 일상을 이루는 어떤 세계의 접점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승태라는 작가를 이제 지켜보면서 우상향하는 게 집값만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분들이나 출판계의 이 소산들도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나아가고 진보하고 있다. 독자분들은 그저 즐겨주시기만 해라. 우상향되어가고 있다 표현하셨는데 꾸준함이죠. 1인 출판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힘들지 어렵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되묻죠.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읽고 있고요.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소설이 굉장히 대중적인 접점이 많아져서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양식이나 새로운 방식의 것들이 실험되는 것만큼 인문 교양이나 문화 예술이나 생태 환경이나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새로운 방식의 것들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보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책을 읽다가 덮었던 분들 또는 뭐 5년 전에 읽었다가 덮었던 분들이 책은 낡은 것이야, 오래된 것이야 라는 인식에서 조금만 벗어나시면 동시대성을 가지고 지금의 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걸고 있다. 한승태 작가의 책이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 이 독자나 한국 저자들이 만나왔던 방식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형식의 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독자일 때, 책 만드는 사람이 아닐 때부터 책은 여행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시대로 이동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한 인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그 체험해 볼 수 없는 어떤 노동의 현장 속으로도 데려가고 야생의 공간으로도 데려가요. 근데 이 여행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깊숙이 한 공간에 머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되게 정돈된 어떤 편집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작가와 되게 치열하게 되게 좋은 언어들로 정돈하거든요. 객체화된 삶을 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OTT를 보고 살잖아요. 그런 객체화된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떤 문화, 어떤 사람, 어떤 시대,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지금도 책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요즘은 특화된 서점들이 많아가지고 그 서점 주인의 역량이 큐레이션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태 책인 경우에는 또 이제 좀 그 전문으로 하시는 서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표지가 놓여 있는 잘 보일 수 있는 건 서점 주인이 어쨌든 미는 책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선정을 했을 거고, 뭐 직접 대화를 해서 왜 이제 이거 책이 좋으냐 물어봐도 되고, 관심 주제라면 아마 거기서 이제 분명히 관심 가는 책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 책방에서는 다양한 책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함께 읽기를 꼭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일단 어떤 책을 한 권을 읽으면 그 책이 그 다음 책을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읽다 보면은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한다라는 취향이나 성향이 분명히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권의 책을 뽑아 드시라. 저는 책은 발견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네 책방들 그 주제별로 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실물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되게 좋고, 온라인 서점, 예를 들면 교보 온라인 딱 들어가면 책방은 이렇게 세그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분야가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서 그냥 좀 구경하다가,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서점에도 미리 보기 다 돼 있고 뭐 서문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원고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견해서 내가 선택한 책이, 내가 새로 만난 저자가 혹은 새로 만난 분야의 책이 매력을 느꼈을 때 되게 그게 만족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집에 책 쌓아두는 거 요즘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집도 작고. 내가 고른 책이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니까 친구들 막 나눠주고 또 사고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책을 되게 쉽게 그 접하고 마구 사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취향 탈까봐. 네, 맞아요. 책 선물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히 선물할 만한 게 없어요.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지. 모두 다 취향의 반영이니까. 우리는 너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안 읽을 핑계를 너무 대는 것 같아. 안 살 핑계를 찾아. 이제 이래서 책은 좀 어려워. 이래서 조금 복잡해. 이래서 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따지고 보면 안 그런 게 세상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책에만 이렇게 그런 물음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냥 방을 둘러보셔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먼저 보셔라.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독자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재미없는 책은 덮으셔도 된다. 우리는 너무 다 극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남들은 다 재밌다는데 왜 난 재미없어? 그냥 그 책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의미와 자책과 나는 책을 뭐 싫어해, 좋아해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이유도 없지. 직관적으로 그냥 몇 페이지 읽고 재밌네. 그런데 어떤 책은 어렵지만 다음을 읽고 싶어하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책은 끝까지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읽는 행위를 시작하셔라. 당장, 지금, 이 순간, 바로 유튜브를 끄시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책을 읽으셔라. 읽는 행위를 시작하면 행위가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주위에 이렇게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스스로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6개월 안에. 매직. 박숙희 대표님 기획으로 나온 책이에요. 편집장, 이 책의 편집장이에요. 저희가 도서전을 같이 참여하면서 도서전 굿즈로 소책자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나이가 50대고 출판한 지 20-30년 됐고 1인 출판사는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일을 해왔다 이런 얘기해도 민망하지는 않겠다. 아주 가벼운 키워드로 좀 재미나게 접근하자. 자기한테 맞는 키워드 하나씩을 골랐어요. What's in my bag? 루틴, 딴짓, 폴더링, one and only 이런 식의 키워드를 잡고 본인이 어떻게 일을 해왔고 이 일을 이렇게 20-30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 뭔가 이런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에세이를 쓰자 해서 만든 책입니다. 성실함? 뭐 그치 T 성향으로 얘기하자면 성실함이고 F들은 낭만 직업이다. 이거 생업이다. 그래서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은 자기 루틴이 있어야 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탱해 왔는가 그거를 이제 쓰자고 해서 이걸 쓴 거죠. 저희가 5명이 뭔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계속 해온 것은 일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저희는 뭔가 하기로 하면 그 늦는 사람도 없고 미루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이 상황에서 누군가 이 일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는 각자의 업무 태도에도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삶의 태도하고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성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루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해오고 있는 것이 내일을 일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다 20대에 뭐 모를 때 책을 선택했는데 만약 다른 일을 선택했더라도 우리는 아마 50대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끼리 나눴어요. 결국 스스로를 만들고 나의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만드는 거는 그냥 한결같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잘해. 말을. 출판하는 언니들 시즌2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저희 5출판사의 대표 저자 5분과 한 분을 추가해서 6분의 릴레이 강연을 준비했어요. 우리 일의 미래. 지금 텀블벅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22일 합정동 서교문화센터에서 만나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갑자기 상냥해졌어.